이것이 바탕으로 된 교육이야말로 몬테소리 교육이 진짜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존중하고 기다리는 그 가치를 온전히 이해하신 분이야말로 몬테소리 교육을 제대로 실천하시는 분이다 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AMI 몬테소리 전교사이자 호르메 몬테소리 대표인 정희재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정말 또 많은 분들이 또 질문을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 이 몬테소리 교육 어떤 게 진짜인가요? 라는 말을 제가 진짜 많이 받아요. 근데 사실 이 왜곡된, 그러니까 이거 외에 나머지는 아니야 라고 정말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부분을 저희가 첫 번째, 두 번째 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이 몬테소리 교육에서의 핵심인 코어를 기준으로 해서 생명을 존중하는 것, 이것이 바탕으로 된 교육이야말로 몬테소리 교육이 진짜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럼 이 몬테소리 교육의 정통성이라는 부분을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사실 정통이다, 이게 몬테소리 교육이 맞다 아니다 라는 표현을 쓰기가 참 애매할 수 있어요. 왜냐면 너무 다양한 교육도 있고 너무 다양한 자격증도 많아요. 어떤 게 딱 우리가 진짜 좀 신뢰할 수 있는가를 좀 들여다볼 수 있게끔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몬테소리 교육에서 우리 국내에서도 정말 많은 분들이 또는 많은 센터, 기관 등등에서 몬테소리 교육을 지금 실천하고 계신데요. 근데 우리가 좀 많이 들어볼 수 있는 협회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마리아 몬테소리 여사가 1929년에 설립한 AMI라는 협회가 있습니다. 이 AMI라는 협회는 마리아 몬테소리 여사가 실질적으로 스스로 설립한 협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동시에 유네스코와 조인이 되었기도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삐아제라는 학자가 예전에 몬테소리 협회장을 했을 정도로 굉장히 정통적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유지가 되는 굉장히 가치 있는 협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AMI 교육이 전 세계적으로 보급이 되면서 전 세계적인 나라마다 각각의 AMI 협회들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 협회들 중에서도 국내에 있는 협회는 0-3세와 3-6세 협회로 나뉘어져요. AMI 3-6세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정규 교수님이 국내에서 30년 정도 하셨어요. 지금까지 30년 동안 거의 배출한 교사가 약 한 500에서 600명 정도 되는데요. 근데 그 중에서 남자 교사가 진짜 신기하게도 딱 2명밖에 없었다고 해요. 제가 교육을 이수할 때쯤엔 한 20명 정도 남짓되는 분들이 같이 지원을 하셨는데요. 최종 2년 후에 남아서 최종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은 한 3명에서 5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만큼 이 몬테소리 교육이 굉장히 구체적인 단계를 거치면서 세부적인 것들을 앨범을 만들거나 아이를 관찰하거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이수해야 그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몬테소리 교육을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AMI 3-6세나 0-3세 오리엔테이션을 들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몬테소리 교육은 사실 뭐 정통이다 아니다 라는 것으로 기준을 나눠서 이게 맞다 아니다 라고 할 수 없고, 각 지역별 국내나 해외에 나눠진 형태로 협회들이 되게 많습니다. 대표적으로는 AMI라는 협회가 있고요.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AMI는 마리아 몬테소리 여사가 실질적으로 설립한 협회고요. 그 다음에 AMI에서 이제 나왔던 교사들이 각 나라를 가서 거기서 설립한 협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대표적인 거는 이제 국내에는 KMS라는 협회가 있고요. 그리고 해외 미국 같은 경우에는 AMS라는 협회가 있어요. 근데 이제 AMI 같은 경우에는 마리아 몬테소리 여사가 뿌리를 깊게 내려서 그 정통적 그 방향을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거의 왜곡된 지점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어떤 이제 다른 나라로 가서 그 교육이 조금씩 바뀌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게 나라의 특성에 따라서 조금씩은 변화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 가지 교육을 공부를 하고, 그리고 AMI든 AMS든 KMS든 등등의 여러 교육을 공부하셨던 다양한 분들을 만나봤을 때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이 몬테소리 교육은 단순히 그러한 자격증으로 누군가가 이 몬테소리 교육을 잘 이행하고 있다 아니다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만큼 그 아이를 존중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그리고 그것을 배려할 수 있는 그리고 그거에 알맞는 환경을 관찰을 통해서 얼마만큼 잘 준비를 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저는 거기에 더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최근에 2025년 2월 달쯤에 스리랑카에 몬테소리 컨퍼런스가 열려서 방문을 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는 정말 다양한 KMS, AMS 등등의 AMI가 제일 많이 왔고요. 근데 거기에 트레이너 분들이랑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그들 중에서도 자격증이 없는 분들도 계셨어요. 하지만 제가 만나봤던 그 모든 분들은 이 몬테소리 교육 가치의 핵심적인 아이 중심적 그 사고를 명확하게 가지고 계셨고 그 몬테소리 교육 가치를 그대로 각 나라에서 실천해 주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몬테소리 교육을 어떤 협회를 또는 어떤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몬테소리 교육을 온전히 제대로 이해했다라고 얘기하기보단 그 사람이 정말 그 아이를 또는 그 상황을 이해하고 관찰하고 그걸 바탕으로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게 더 핵심적이고 가치 있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몬테소리 교육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이런 경우들을 맞닥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몬테소리 센터를 가시거나 아니면 몬테소리 기관을 가셨는데 어떤 특정 교사가 아이가 물건을 만질 때 또는 아이가 활동을 할 때 도입과정 결과가 명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중에 아이가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아이가 그것을 온전히 이행하지 못했을 때 도와주는 교사들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정말 온전히 몬테소리 교육을 이해하고 그 가치를 정말 실천하고 있는 교사라면 몬테소리 교육의 가치로서 아이의 생명을 존중하고 아이가 선택하는 그 과정이 온전히 이행될 수 있도록 기다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교사들은 아이가 어떤 활동을 할 때 그 활동을 천천히 기다리고 그게 온전히 아이가 스스로 도입 과정 결과를 끝까지 이행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라도 교사가 아이가 활동을 하다가 예를 들어 잘 안 됐을 때 아이한테 물어보지 않고 그것을 바로 이행한다던가 아니면 실수를 바로 잡는다던가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었을 경우에는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은 줄어들고 타인에게 의존하는 일들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조금 유심히 봐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몬테소리 교육이라는 것은 어떤 정통적이다 아니면 이 협회가 꼭 맞다라는 것으로 표현되기보다는 몬테소리 교육을 실천하시는 분의 그 몬테소리 교육적 가치가 생명을 존중하는 것과 그리고 활활 불타오르는 그런 아이의 이끌림을 존중하는 그 과정을 온전히 이해하신 그런 분들이 정말 몬테소리 언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몬테소리 교육이 지금까지 100년이 넘었어요. 그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정말 많은 아이들을 관찰을 했고 그 관찰의 기반에서 계속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몬테소리 교육은 인간을 기반으로 관찰해서 만들어진 교육이다 보니 핵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성장하는 그 과정 그리고 정신적으로 발달하는 유아 시기의 그 단계를 왜곡하지 않아야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온전히 이해하면서도 동시에 아이들의 생명을 존중하는 그러한 교사가 진정한 몬테소리 교육을 이행하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른 교육을 통해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